당뇨병은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김명원 씨도 술과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을 제외하곤 증상이 없었다는 김명원 씨. 당뇨병을 알게 됐을 땐 이미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된 후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오늘은 혈압도 굉장히 좋으셨었고요. 네. 그러시고 체중은 몇 킬로 나가실까요? 60kg, 뭐 그냥 58kg. 체중도 잘 유지하시네요. 거기서 예. 아침에 일찍 공복에 재신 적은 없으셨어요? 공복은 140, 뭐 130 나오고. 140, 130 그 네. 정도는 좋으시고 네. 저희가 이번에 7월 6일 날 네. 검사하고 오셨던 거는 아침에 공복 혈당은 124. 예, 예. 당화혈색소는 저번에 운동을 못 하셔서 네네. 조금 올라가서 6.8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6.4. 네. 혈당 조절은 지금은 아주 좋으시네. 식사는 근데 5,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당뇨병의 악몽에서 그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도 나는 이렇게 병원을 다니지만은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고 뭐 모르겠어요 이걸 잘 당뇨 자체도 제 아들내미가 아빠 무슨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하고 이렇게 다리도 조금 이상하더라고 이상하기는 그래서 다리부터 이렇게 훑어봤는데 피가 시커멓더라고요.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땐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다리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합병증이 왔다고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 바로 그 수술을 그 교수님이 바로 해주셨어요. 그날 오자마자 급하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수술을 하게 됐죠. 2번의 수술을 받고 한쪽 발을 잃게 되면서 그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당뇨는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진짜 건강할 때 건강 챙겨야 된다는 거. 100번을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건 숨어있는 합병증 때문인데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를 망가뜨려 심혈관과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눈의 미세혈관도 손상시켜 당뇨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만듭니다. 콩팥 역시 망가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투석이나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신경으로 가는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세포 자체가 손상돼 감각이 둔해지면 피부나 뼈에 괴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를 당뇨발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당뇨병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 말지 무릎이 아프면은 정형외과를 찾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증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쓰리고라고 얘기하는데 요 세 가지는 만성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성병은 특징이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꽤 많이 나빠질 때까지 증상이 없어요. 증상조차 없는 당뇨병을 발견한 건 꾸준히 받은 건강검진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건강검진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당뇨 수치가 경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뭐 난 젊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건강검진이 돼가지고 지난 5월에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당뇨 확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뭐 공복혈당이 133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수치가 높은 수치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그럼 높은 건가요? 했더니 위험하다고. 그래서 당뇨병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는 미자 씨. 병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아왔던 50년간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되면서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거의 이제 평균 몸무게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때 몸무게보다 한 12, 13kg 정도. 근데 이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잴 때마다 막 배둘레임이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50대에 접어들면서 나이살이 붙기 시작했고 혈당 수치도 조금씩 올라갔는데요. 당뇨병은 나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당뇨병 발생 연령을 살펴보면 50대부터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당뇨병 환자 수는 증가하는데요. 왜 나이가 들면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에 비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저하됩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세포가 노화되면서 심한 경우 젊은 시절에 50%밖에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같은데도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피 속에서 이게 당분이 없어지려면 근육이나 지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당분이 옮겨질 때 당분 하나에 인슐린 하나의 노력만 있으면 없어지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당분 하나를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데 인슐린이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2명, 3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같은 양의 당분을 세포 속으로 또는 근육 속으로 집어넣을 때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비가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10km를 가는데 차가 좋을 때는 대개는 10리터의 휘발유만 있어도 10km를 가는데 차가 연비가 안 좋아지면은 10km를 갔는데 20리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랑 같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자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요. 먼저 정확한 혈당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구 당부화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측정하고 일정량의 포도당을 마신 다음 30분 간격으로 4번 더 혈당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검사를 드린 것 중에 이제 경구 당부화 검사라 그래서 일정량의 설탕물을 먹고 나서 혈당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보려고 검사를 드렸거든요. 그 검사한 결과를 보니까 먹기 전에는 133, 이제 설탕물을 먹고 나서 30분, 60분, 90분 후에는 225, 254, 273까지 쭉 올라가죠. 그리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227이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정상 사람은 공복 혈당이 100이 안 나요. 그러시고 30분, 60분, 90분 때 2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고 120분이 되면 140m로 떨어지거든요. 그건 정상인데 정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시죠. 그럼 본인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당뇨예요? 지금은 이제 당뇨병이 생기셨다고 얘기하셔도 무방해요.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아직은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식이, 운동, 그래서 본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면 이게 정상인으로 정상 수치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관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초반에 계신 분이 몸무게 감량을 해서 당뇨병이 없는 상태, 당뇨병 전 단계나 정상 상태까지 돌아가는 걸 관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이 필수예요. 초기 당뇨병의 경우 진단을 받고 빠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당뇨병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식습관인데요.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 식단 대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미자 씨는 지난 50년간의 식습관과 지금 이별하는 중입니다. 야, 고문이 따로 없네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라면의 유혹을 뿌리치긴 어렵습니다. 라면에 김치를 얹어서 먹고 국물에 밥까지 쫙 말아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먹으려다가 건강에 괜찮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또 위안을 삼으면서 먹고는 합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먹어야겠습니다. 식사 시작 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혈당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식후 혈당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 혈당은 90에서 140mg/dl가 정상인데요. 자, 저는 176이 나왔습니다. 이거 살짝 높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난 후 혈당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것, 그것도 역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인데요. 이렇게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먹어야 저녁을 조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맞기는 해요. 당뇨병 진단을 받은 김미자 씨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실천하면서 일주일간 혈당의 변화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수 다 되고요. 샤워 다 하셔도 되는데 여섯 불고기 백반이 오늘 미자 씨의 점심 메뉴인데요. 맛있게 한 끼 식사를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식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식후 혈당이 높은 편인데요. 혈당을 조절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당뇨병 환자한테 좋은 식사가 따로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정상 사람처럼 골고루 먹고 내가 시간을 맞춰서 먹고 과식하지 말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식생활 습관인데 이거를 혹시 언제 배웠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유치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식사 습관이고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먹고 났는데 혈당이 많이 안 오르는 음식도 있고 먹고 났는데 혈당이 많이 오르는 음식도 있죠. 그래서 많이 오르는 음식을 많이 안 오르는 음식으로 조금씩 변경해 가시는 게 식이요법의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먹방과 맛집 정보에 열광하고 설탕과 밀가루에 관대하며 복스럽게 많이 먹는 것이 미덕인 우리 사회. 결국 고혈당 위험에 빠져버렸는데요. 음식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오르는 정도를 GI 혈당 지수라 합니다. 혈당 수치를 관리해야 한다면 되도록 GI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음식을 피하고 같은 군의 비슷한 음식 중에서 GI 혈당 지수 55 이하인 음식으로 대체해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며칠 뒤 김미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분식점에서 구입한 김밥 한 줄인데요. 식사 전 공복 혈당부터 확인합니다. 아이고, 공복인데도 수치가 아주 높네요. 먹는 음식에 따라 운동 여부에 따라 혈당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 본인 스스로 생활 방식을 확인 중이라는 미자 씨. 김밥을 맛있게 먹은 후 평소대로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2시간 후 식후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식후 혈당 정상 범위는 140, 255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저녁을 먹겠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미자 씨는 김밥을 먹기 전 혈당 수치를 확인합니다. 동네 산책 운동 나왔습니다. 똑같은 김밥을 먹고 운동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혈당 수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제 혈당을 재겠습니다. (136이) 나왔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까 혈당이 그렇게 많이 높이 올라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한 결과 혈당 수치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운동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 걸까요? 근육은 당뇨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혈당이 저장이 되는 가장 큰 곳이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질의 근육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당분을 잘 저장할 수 있게 되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 능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근육은 굉장히 혈당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밥을 먹고 10분 걷고 안 걷고의 차이가 확연히 그래프상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걸었을 때는 뭐 150선을 유지한다고 하면 잠깐 10분이라도 걷고 나오면 120, 130선에서 완만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걸을 생각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때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 수치가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후 10분의 운동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그랬을 때 제일 잘 벗어나는 게 혈당이 피크가 되는 30분에서 6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거는 굉장히 혈당이 올라가는 부분을 깎아서 내려서 낮은 언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혈당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합병증이 덜 생기겠죠.